사전 예약한 갤럭시 탭 S6 라이트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사전 예약이 조금 핫했습니다. 쿠팡의 경우는 21%의 할인으로 자정에 사전 예약이 시작하자마자 새벽에 매진이 되어버렸는데요. 신제품 사전 예약치고는 할인율이 높아서 인기도 많았고 품절도 빨랐습니다. 이게 사전 예약이 너무 새벽에 그냥 바로 끝나버려가지고 저도 21%에 구입하지는 못했고요. 저는 인터파크에서 19%의 할인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스 자체적으로는 S6하고 S5E 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볼게요. 우선 태블릿 본체이고요. 충전기와 중요한 펜이죠. 펜이 S6보다 조금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여기가 자석으로 붙는 면인 것 같고요. 간단한 사용 설명서와 이거는 유심을 끼울 때 사용하는 건데 아직 저는 개통을 하지 않아서 여기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갤럭시 S5E와 S6에는 이어폰이 있었는데 이어폰도 빠졌네요. 원래 갤럭시 S 탭 시리즈에는 이 여분의 펜촉이 있었는데 이 펜촉도 사라졌습니다. 펜촉 이거 애플 같은 경우는 펜촉이 꽤 비싼데 갤럭시 시리즈는 펜촉이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 여분의 펜촉이 없는 건 전 처음 봅니다. 충전기를 보니까 이게 5V 1.5A면 대략 7에서 8W 정도의 충전기인 것 같아요. 보통 요즘에는 적어도 15W에서 25W의 충전기가 들어가는데 충전기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까 일반 충전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충전기는 세일할 때 사면 10,000원 이하로 정품을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비슷한 것 같아요. S5E나 S6, S6 라이트 모두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언뜻 보기에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생각보다 이 잡았을 때 묵직함이나 두께가 조금 무게가 나가긴 하네요. 근데 저는 이거 생각보다 제가 이전에 S6와 S5E 모두 사용해서 이게 무게 차이가 꽤 나거든요. 솔직히 무게에 대해서 엄청 걱정했었는데 무게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두께에 7mm에 465g입니다. S5E가 같은 크기에 400g이어서 65g 차이가 나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65g이면 꽤 그 무게 차이가 엄청나게 느껴지는데 태블릿은 생각보다 이 양속으로 잡아서 그런지 무게가 생각보다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벼운 것 같아요. 이 비율이 5대3이거든요. 보통은 4대3의 비율이나 16대9의 비율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좀 특이한 모델이에요. 액정 크기는 10.4인치고요. 전자기 10.5인치인데 아주 조금 작아졌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S6 라이트 경우는 이 안드로이드 경우는 10.0 가장 최신 버전이 올라가 있어서 업데이트에 대한 고민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보기 힘든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3.5파이 이어폰 단자. 스피커가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있어요.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듀얼 스피커가 달려있습니다. 이 제품은 조도 센서가 2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조도 센서가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진 않아요. 보통 조도 센서가 한 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리게 된다면 갑자기 밝은 곳이나 어두운 곳에 인식을 잘 못해서 화면 내 밝기가 변해서 좀 불편한데 이 제품은 이렇게 손으로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조도 센서가 2개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잡아도 조도 센서에 따른 자동 밝기가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지문 인식 기능이 없어요. 5E 같은 경우 여기에 있었고 S6는 여기 온스크린이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지문 인식이 없으면 이거 생각보다 로그인하기 불편할 것 같은데 이게 LTE 모델이거든요. LTE 모델은 전화나 문자가 가능해요. 전화가 왔을 때 무음으로 해놓으면 이게 진동 기능이 없어서 무음으로 하면 이게 전화가 오거나 이럴 때 좀 알 수가 없는데 태블릿으로 전화나 문자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제품은 진동 기능이 없습니다. 얼굴 인식, 패턴 인식, 핀 비밀번호가 있네요. 홍채 인식이나 지문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 11인치와 12.9인치 모두 썼었는데 그 제품 쓸 때는 솔직히 저한테는 약간 오버스펙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비싼 제품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지 못해서 제가 갤럭시 탭 5E를 제일 처음에 샀어요. 근데 S5E 너무 좋은데 또 S6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S6를 갖다가 생각보다 S6도 저한테는 오버스펙이더라고요. 저는 뭐 간단한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웨이브 이런 동영상 컨텐츠를 소비하고 가끔씩 전자책을 보는데 사용을 했어요. 근데 갤럭시 탭 S6의 경우에도 약간은 저한테 오버스펙인 것 같더라고요. 왼쪽이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S5E 제품이고요. 오른쪽이 S6 라이트 제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크기대에서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S5E 되게 만족하면서 잘 썼어요. 가볍고 컨텐츠 소비용으로는 꽤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 두께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두께에서는 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S5E가 정말 가벼운 제품인데 무게 엄청 걱정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무게 생각보다
이 65g이 스마트폰이었으면 엄청난 차이인데 태블릿은 그렇게 큰 느낌이 오진 않네요. 성능적으로 보면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프로세서는 삼성의 엑시노스 9611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보자면 갤럭시 A50이나 51, 뭐 예전 걸로 갤럭시 S7이나 S8 정도의 성능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넷 실행 속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2020년에 안 좋은 CPU를 넣어준 거 아닌가 이런 악평이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성능은 일반적으로 쓰기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신형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느리겠지만 크게 속도가 문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볼 때 이렇게 좀 레터박스가 좀 생기죠. 옆으로 긴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갤럭시 S6 라이트의 좀 단점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S5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MMC의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저장 장치는 그 메모리이긴 한데 좀 성능이 떨어지는 메모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S6 라이트 같은 경우는 UFS 2.1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좀 성능이 이거에 비해서는 성능이 좋거든요. 예전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교체만 해줘도 생각보다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었어요. 저장 장치의 읽기 속도가 그 성능에 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 MMC에서 UFS 2.1 스토리지가 탑재돼서 생각보다 쾌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무리 봐도 그래도 보급형이기 때문에 좀 앱을 많이 설치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좀 느려질 수도 있긴 하겠는데 처음 실행한 거는 생각보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능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S5e 같은 경우는 노크온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들어오죠. 화면이 이렇게 잠금 해제를 하거나 또 꺼 있더라도 여기 지문 인식이 있어서 이렇게 지문 인식에다 이렇게 손을 올려놓으면 켤 수 있어요. 근데 S6 라이트 같은 경우는 노크온 기능이 없어서 아무리 클릭해도 안 됩니다. 태블릿을 사용을 하려면 여기 전원 버튼을 꼭 눌러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로 해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24ppi의 LCD 패널이기 때문에 색감은 아모레드에 적용돼 제 눈에는 약간은 물 빠짐이 있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도 자석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키보드 붙이는 용인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S6 같은 경우는 여기 뒷면에 붙어서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붙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석의 힘이 어느 정도 강해서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진 것 같고요. S6 라이트에서 좀 불편한 게 뭐냐면 S펜 번역 기능이 없어졌대요. 저도 솔직히 S6에서도 S펜 번역 기능을 써보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펜을 갖다 대면 번역이 떴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번역 기능이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빠진 기능이 뭐냐면 보통 삼성 제품에는 손날 캡처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화면이 캡처가 되거든요. S6 라이트 같은 경우는 손으로 캡처가 불가능해요. 이거 캡처하려면 기억도 안 나는데 뭐. 네, 이렇게 전원 버튼하고 아래 버튼, 전원과 볼륨 아래 버튼 이렇게 눌러줘야 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하려면. 그리고 좀 중요한 거 또 빠졌어요. 이게 지문 인식이 없다 보면 사이트 같은데 로그인할 때 삼성 패스로 이렇게 지문 인식으로 하고 딱 하면 한 번에 비밀번호 같은 거 저장해놓고 쓰기 편하잖아요. 갤럭시 탭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패스가 없어요. 왜냐면 보안이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식은 있어야 그 보안이 된다고 하거든요. 얼굴 인식은 보안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삼성 패스 정말 잘 쓰고 있는데 비밀번호도 솔직히 잘 기억 안 나요. 너무 삼성 패스로만 로그인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삼성의 요즘 제품들에는 덱스 기능이 있어요. 작년에 나온 S5e 이것도 보급형 제품인데 이것도 이렇게 삼성 덱스가 지원이 돼요. 업무용으로 이렇게 노트북처럼 쓰기 편하거든요. 이러면. 근데 S6에는 덱스 기능이 없습니다. 노크온도 안 되고 S펜 번역 불가능하고 손으로 캡처도 안 되고 삼성 패스 안 되고 덱스도 안 되고 너무 기능이 라이트한 것 같아요. 굳이 이걸로 빼줘야 되나? 빼려고 기능 삭제하는 게 더 불편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왜 이렇게 기능을 많이 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S6 라이트를 언박싱 해본 결과 무게랑 두께 액정도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무겁긴 무거운데 이거 듣다가 이제 S5 들면 이게 진짜 가볍죠. 근데 기능을 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굳이 이렇게 차별을 해야 되나? 아쉬운 거 뭐 아까 봤듯이 일반 충전기 이거 만원도 안 하는데 이 재고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게 신기해요. 언제적 일반 충전기인지. 지문 인식하고 여분의 펜촉하고 충전기는 좀 어떻게 보면 2020년에는 아무리 저가형이라도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건데 이거 빠진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 그냥 가격이 저렴해서 그냥 충동적으로 구매한 건데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두 제품은 어떤 거 써야 될지. 필기하려고 산 거죠 이거는. 필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